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저런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하지만 대화에서 스킬은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합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는 즐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는 경청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 재주나 말 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입니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CNN, BBC, MSN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자 테드 강연에서 1,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셀레스트 헤들리의 책 말센스를 통해 소통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저자가 좋아하는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자의 친구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고 저자 같은 대화의 달인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저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죠. 좋아, 셀레스트, 내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내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그날 이후 충격에 빠진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상대의 상실과 고난의 경험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만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달인인 저자도 그런데 일반인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입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나 지금 너무 바빠.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쓰고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일종의 통제 본능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병에 걸려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보다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제병이나 관심병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교육을 덜 받았거나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만큼 원숙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편견에 더 잘 빠집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리어 인지 능력이 뛰어날수록 편견의 사각지대가 더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수의 전문직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편견은 스스로 그런 편견을 지녔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만큼 바꾸기가 훨씬 힘듭니다. 편견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역류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과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일련의 가짜 뉴스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 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그 가짜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정확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짜 뉴스 기사를 읽은 뒤 먼저 읽은 가짜 뉴스를 도리어 더 강하게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류 효과로 인해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원래의 그릇된 신념에 더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교정하는 행위가 역효과를 일으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더 완고하게 집착하게 합니다. 내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편견을 교정하겠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은 행동인가요? 지적 능력과 교육 수준은 우리를 고정관념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의식적 편견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필요한 충고와 조언을 과하게 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혹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 돌이켜보십시오.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박사는 자기 자신을 옆에 내려놓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경계를 풀면서 자기 마음의 심연을 상대에게 기꺼이 털어놓으려 할 것이다. 저자가 2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자아가 사라진 빈 공간으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드러난 지식과 관점 통찰 경험들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는 데만 몰두하느라 지금까지 듣기를 거부해 온 이야기들을 비로소 듣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태도로 모든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레드 로저스는 질문의 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을 던지려면 순수한 호기심을 품은 상태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으면 상대에게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침묵은 잠들어 있던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 도중 침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한 도구와 전략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런 태도를 취하면 대화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까지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상대의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대화에 임할 때마다 그 대화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면 책 말센스의 일독을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